자, 오늘은 주식 주문을 하려고 하면 나오는 매매 종류와 그 다음에 주문에 대한 방식을 같이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매매 주문을 이제 알아보게 되려면 일단은 현재가와 매수 매도 주문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현재가와 매수 매도 주문창을 띄워놨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주문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매매 주문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우선 순위가 어떤 게 순위가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주문창을 보면 매수창이 있고 매도창이 있고 정정 취소가 있고 그 다음에 종목명을 집어넣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 종류 방식을 넣는 곳이 있고 수량과 단가, 매매 금액을 적는 방식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일단 최우선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면 가격이 제일 우선순위가 높고 그 다음에 시간, 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막 주문을 시장에 쏟아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체결이 될까요?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대개 공판장을 갔을 때, 자, 오늘 갓 잡아 올린 대개입니다 라고 하면서 경매가 시작될 건데, 이 경매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낙찰되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호가창을 보게 되면요, 자, 요 호가창에서 요게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 호가라고 볼 수가 있고, 요 왼쪽에는 빨간색 구간에 있는 요 수량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량입니다. 한마디로 56,100원에는 1512주 1512주가 체결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요 파란색 구간에 있는 수량은 바로 매도자들이죠. 56,200원에 16만 7천주가 팔고자 줄을 서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현재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호 간에 이 합의된 가격은 56,1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56,100원인데, 자, 56,100원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체결이 될까요? 아니면 57,000원에 사고자 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체결이 될까요? 당연히 가격이 높게 부르는 사람이 우선 체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격 순서가 제일 먼저 대우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으로는 시간, 먼저 주문을 넣는 사람이 우선순위로 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격, 시간, 수량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받는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이 주문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을 살 거냐? SK하이닉스를 살 거냐? 아니면 삼성전자를 살 거냐? 이렇게 종목을 첫 번째로는 선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매매 방식, 지정가냐 시정가냐, 조건부 지정가냐, 최유리 지정가냐, 이런 식으로 매매에 대한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수량과 단가, 그 다음에 금액 매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종목명, 매매 종류 방식, 그 다음에 수량, 단가, 금액 매수, 요거는 가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봐야 되는 거는 당연히 종목명이겠고요. 종목명 다음으로는 매매 방식을 선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수량보다는 가격입니다. 자, 왜냐면, 자, 단가는 사실 뭐 하면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결정하는 부분인데, 수량을 먼저 적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100만 주라고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수량을 적을 경우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보다도 더 현금 이상 초과가 돼서 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지금 현재 56,100원이죠. 56,100원인데
56,100원 대비 100만 주를 매수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가격이 되나요? 네. 560 561억 원이 체결이 되죠. 561억 원이 되는데, 자, 사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1,000만 원 대비 561억 원이 체결이 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시를 들자면 이렇게도 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자, 현금만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신용이나 대용이라고 있는데, 한마디로 주식 투자를 할 때 내 현금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현금 플러스 신용이나 미수까지 써질 수 있다라는 거죠.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아갖고 체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수량을 절대 먼저 쓰지 마시고 가격을 먼저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56,100원에 내가 1,0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1,000만 원만 매수할래 라고 이렇게 1,000만 원을 쓰게 되면, 이렇게 수량 계산을 눌렀을 때 몇 주만큼 살 수 있느냐가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격을 먼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수량을 쓰는 게 일반적으로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으로는 매매 종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주문의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지정가라는 매매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첫 번째 화면에 지정가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개인 투자자들의 99.9%가 지정가 매매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 지정가라는 건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내가 얼마만큼에 매수하고 싶다, 딱 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정가를 보게 되면 현재 지금 56,100원이지만 나는 56,100원보다 좀 더 싸게 사고 싶어 라고 해서 55,500원에 사고 싶다라고 이렇게 가격을 적게 되고, 가격을 적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주문 금액은 계산이 되겠죠. 주문 금액은 계산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을 딱 체결을 하게 되면 바로 체결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 가격이 56,100원인데 55,500원으로 낮게 주문을 걸게 될 경우, 이 가격이 왔을 때 주문이 체결이 되지, 이 가격이 오지 않는다라면 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정가는 현재 가격 대비해서 내가 얼마에 사고 싶냐, 그리고 오늘 시장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얼마 정도까지 올 것 같은데, 이걸 예측을 통해서 지정 가격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들 일반적으로는 56,100원 대비해서 한두 호가를 내려가지고 주문 거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단기 트레이더라면은 한 호가 두 호가 뭐 내려서 사고 좀 더 낮은 가격에 사고 싶고 그러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좀 중장기 투자를 한다라든지 정도의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두 호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내가 현재 가격 대비해서 어느 정도에 좀 사고 싶다라고 주문을 내놓고 기다리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엔 이제 시장가 매매 방식입니다. 아까 지정가 매매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근데 보통 56,100원 대비해서 내가 55,000원까지 55,500원까지 좀 떨어질 것 같아 라고 주문을 걸었는데 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마음이 막 바뀝니다. 주문이 안 걸리는데 취소했다가, 자, 56,000원에서 또 체결을 해서 기다립니다. 근데 56,000원에 또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그때부터는, 자, 여기서부터 시장가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 시장가로 바꾸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단가가 입력이 안 됩니다. 단가가 입력이 안 되고 수량만 입력이 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가를 주문하게 될 경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다가 수량으로 50만 주를 걸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50만 주를 난 사고 싶어. 그러면 현재 56,100원에 200주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56,200원에는 167,000 9주를 팔고자 하는 수량이 있고, 그 다음에는 23만 336주가 매도를 하려고 하는 줄들이 서 있습니다. 자,
일단은 200주를 체결을 합니다. 56,100원에서. 그런데 50만 주를 다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56,200원에 있는 16만 7천 주도 체결을 하고 56,300원에 있는 23만 336주도 체결을 하고 56,400원에 있는 물량까지 하면서 이 수량만큼 체결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려다 사면서 가격을 위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밀면서 원하는 물량만큼은 체결을 한다. 한마디로 가격에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수량을 체결하기 위해서 가격을 위로 밀면서 사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사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향후 6개월 뒤에 봤을 때 지금의 주가는 어차피 쌀 거야. 얼마에 사든 무슨 상관이야 라는 방식으로 체결하는 방식인데, 근데 단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늘 사서 내일 팔아야 되는데 가격을 올려다 사버리면은 당연히 손해가 되겠죠. 특히 오늘 장중에 이 주식의 주가를 올려버리게 돼버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불리한 매매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직장인분들에게는 시장가 매매가 유리하겠지만 단기 투자, 한도 호가가 중요하신 분들에게는 불리한 매매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좀 뭐 직장 다니시면서 본업 하시면서 체결을 좀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시장가 매매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시장가 매매 방식 다음에 조건부 매매 방식이 있습니다. 조건부 주문 방식이 있는데 요 조건부 주문 방식 이름 그대로 조건이 달린 주문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 조건부 주문 방식 같은 경우는 지정가 주문처럼 정해진 가격에 주문이 가 있다가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단가가 이제 입력이 됩니다. 56,100원에 56,100원이 아니라 55,900원에 내가 체결하고 싶다라고 해서 요렇게 주문을 걸어두게 될 경우, 자, 장중에 55,900원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55,900원이 온다면 주문이 체결되겠지만 만약에 55,900원이 오지 않고 56,100원에서 종가가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장중 내내 내가 지정한 지정가로 주문을 하다가 이게 체결이 안 될 경우 장마감 10분 전 3시 20분이겠죠. 3시 20분에는 자동으로 주문이 시장가로 체결이 돼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55,900원에 체결할래 라고 기다렸는데 55,900원이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3시 20분이 딱 되니까 56,100원으로 3시 20분에 딱 끝났다. 자, 그러면 3시 20분부터는 56,100원부터 단가는 없어지고 내가 걸어놓은 수량만큼 위로 주문을 밀면서 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장가와 지정가를 합친 매매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자 하는 원하는 가격이 있어서 그 가격에 주문을 내놨지만 그 가격이 체결되지 않고 그 가격에 살 수가 없나? 할 때 갑자기 이제 몰아서 사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최유리 지정가와 최우선 지정가라는 게 있는데요. 자, 최유리 주문과 최우선 주문은 방식은 조금 비슷합니다. 방식은 비슷한데 역시나 최유리 지정가와 최우선 지정가는 단가 입력은 없습니다. 내가 입력을 하고 싶어도 입력할 수가 없고요. 최유리 지정가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요 파란색 창에서 제일 첫 주문, 첫 가격으로 주문이 체결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의 삼성전자를 기준점으로 56,200원에 체결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내가 원하는 수량 중에서 네, 이 56,200원에 있는 수량만큼 체결이 될 거고 그 나머지 수량에 대해서는 체결이 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우선 지정가의 경우는 바로 이 빨간색 구간에서 예, 제일 첫 번째 가격으로 체결이 되는 방식이 최우선 주문 가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둘 다 최유리와 최우선 둘 다 시장가하고 다른 똑같은 거는 단가에 대한 입력이 없다라는 거고, 다른 점은 시장가는 원하는 수량을 다 체결하기 위해서 가격을 밀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최유리와 최우선은 내가 이제 원하는 수량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가격에 있는 수량만큼만 체결이 되고, 나머지 주문은 그 가격에 남아있고 가격이 올라가면 체결이 되지 않습니다. 체결이 되지 않고 그 물량들은 장 끝날 때까지 남아있다가 장이 끝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첫 번째 가격에서 걸려있는 물량만큼만 체결을 하고 끝나는 방식이 최유리, 최우선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은 사실 최유리와 최우선 중에서 최우선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우선은 일단 매수를 할 때는 바로 한 호가 밑에서 주문을 한다라는 거고, 매도를 할 때는 한 호가 위에서 매도를 한다라는 점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우선이 유리하고요. 최유리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할 때는 바로 위에 가격에서 주문을 하고, 매도를 할 때는 아래 이 빨간색에서 매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우선이 좋고 최유리가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최우선은 투자자가 이제 원하는 주문인 거고, 최유리의 경우는 사실 만약에 현재 가격 대비해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최우선은 주문이 안 걸리겠죠. 하지만 최유리는 제일 첫 번째 가격으로 먼저 체결을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제 주문이 좀 체결이 될 수 있는 매매 방식이어서 각자의 좀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최유리와 최우선이 지나고 나고 그 다음에 IOC와 FOK라는 게 있습니다. IOC하고 FOK라는 매매 방식이 있는데, 사실 IOC하고 FOK이기 때문에 약간 영어로 돼서 야 이거 뭐야 어렵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만 기관 투자자들이 보통 활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IOC의 경우는 주문 수량 중에서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해서만 딱 체결이 되고, 나머지는 매매 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취소를 해주는 조건이 붙은 매매 방식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IOC 지정가를 딱 했을 경우, 자, 56,100원에 50만 주를 주문하겠다 라고 했을 때 매수를 걸게 되면 내가 낸 주문이 나가자마자 즉각 체결을 하지만, 문제는 56,100원에 200주만 있지 않습니까? 200주만 즉각 체결이 되고 나머지 49만 9,800주에 대해서 일괄 취소를 해주는 게 IOC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장 끝나서 그렇지 장중에 이 가격에 얼마만큼의 물량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가격에 얼마만큼 물량이 걸려 있느냐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체결하고, 체결이 안 된 수량에 대해서는 일괄 취소를 해주는 정말 깔끔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FOK는 완전히 극단적입니다. FOK의 경우는 Fill of Kill이라는 영어의 이제 약자인데요. 내가 수량을 예를 들어서 50만 주를 걸었는데 50만 주가 전체가 체결이 안 되면 한 주도 체결이 안 되고 그냥 전부 다 취소를 시켜달라라는 매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OK를 누르게 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만큼 예를 들어 200주라고 했을 때는, 자, 200주가
일괄 주문이 체결이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300주를 건다. 그러면 200주만큼 체결되고 100주가 취소되는 거는 IOC라면 300주를 걸었을 때 200주밖에 없기 때문에 300주를 모두 다 일괄 취소를 시켜버리는 게 FOK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보통 쓰지 개인 투자자들이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단가 관리가 필요할 때 보통 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문에 이런 매매 방식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통 이제 장중의 매매 주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장중 매매 방식 말고도 우리는 사실 뭐 시간 외 매매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의 매매 방식 중에는 정규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9시부터 3시 20분까지가 이제 정규 시간이라고 보면 되고요. 3시 이후에 이제 3시 30분까지가 동시호가라고 합니다. 자, 이 동시호가라는 제도는 주문을 한데 모아서 같은 시간에 주문이 접수한 걸로 간주해서 먼저 주문을 낸 사람들, 시간 우선주의를 무시하고 가격 우선이나 수량 우선주의를 해가지고 단일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는 먼저 내가 1분 먼저 더 주문 냈는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과 수량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일한 가격을 체결하는 방식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종가 매매라고 해서 예를 들어 오늘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56,100원에 종가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9시가 되기 전까지는 56,100원에서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56,100원 장 끝났으니까 못 사는 거냐, 나 56,100원이라도 사고 싶은데 라는 게 바로 시간의 종가 매매입니다. 그래서 장 끝나고 20분 동안 그리고 다음날 아침 10분 동안 잠시 거래를 해서 할 수 있게 열어주는 방식이 시간의 종가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8시 30분부터 8시 40분 사이에 전일 종가 가격, 지금 56,100원을 내일 아침 8시 30분에서 내일 아침 8시 40분까지 매매할 수 있게 열어주는 시간이고, 또는 오늘 종가 3시 40분부터 4시까지 이제 시간의 종가, 현재 종가 가격으로 주문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게 시간의 종가 매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시간 외에 단일가 매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4시부터 6시까지 매매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보통은 오늘의 종가를 기준점으로 위로 10%, 아래로 10% 범위 내에서만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장중처럼 뭐 일괄적으로 막 체결이 되고 체결이 나가고가 아니라 주문을 10분 동안 모아서 10분 동안에 모여져 있는 주문을 한 번에 체결하고 또 10분 동안 주문을 모아서 체결되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4시부터 4시 10분까지 모아져 있는 주문을 4시 10분에 체결되고, 4시 10분부터 4시 20분 사이에 모여져 있는 주문을 4시 20분에 체결하는 이런 방식인데, 조금은 속 터지는 매매 방식이죠. 그래서 반드시 팔아야 되는데 오늘 장중에 못 팔았거나, 반드시 오늘 사야 되는데 오늘 깜빡하고 못 사신 분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은 4시에서 6시 사이에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시간의 단일가 매매가 예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격 제한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15%일 때는 시간에 상승했던 종목이 그 다음날에도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보고 뭐 트레이딩을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사실 2015년부터 우리나라 지금 장중 시간에 장중의 가격 변동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된 이후로
시간에 상승했던 종목이 다음날 상승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상승했다고 다음날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굳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막 오후 5시 반에도 쉬지 못하고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시간에 올라갔던 종목이 다음날에 빠지는 경우들도 생각보다는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참고하셔서 우리는 장중에 집중하시면 되지 시간 외까지 집중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뭐 다양한 주식 주문 방법이 있고 어떻게 주문을 넣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뭐 배워봤습니다. 대부분들은 잘 알지 못하고 이용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 대부분 또 알아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알고서 안 하는 거랑 몰라서 못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문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번 기회에 주문 방식을 제대로 배워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또 강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